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올해 5월 아이패드 갤러리엔 박살난 미니 사진을 올린 분이 있었는데요. 길 가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미니가 맞았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엄청 화가 났지만 엄청 키 크고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미니값 이상으로 현금을 바로 줬다고 하네요. 미니는 애플 케어까지 가입해놨다고 하는데요. 댓글로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니 5만원짜리 20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더럽게 운 나쁜데 엄청나게 운 좋은 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야마구치 스토무입니다. 그는 미쯔비시 조선소에서 유조선 설계기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1945년 8월 히로시마의 조선소에 출장차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습 경보가 울리더니 3km 정도 앞에서 원자 폭탄이 터졌다는데요. 폭풍에 몇십 미터를 날아가다 감자 포대에 떨어지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절했다가 일어나니 고막은 파열되고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함께 출장 온 2명의 동료들을 발견해 방공호에 들어가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인 나가사키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얼굴과 온몸에 붕대를 감싸고는 출근을 하였고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져서 이렇게 다쳤다고 보고하자 과장님은 폭탄 하나로 도시가 그렇게 될 수 없다며 스토무에게 오히려 면박을 줬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던 순간 저 멀리 섬광이 보였다고 합니다. 나가사키에서 2번째 원폭이 터진 건데요. 이번에도 3km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섬광을 보고는 버섯구름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귀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엔 다치진 않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백내장과 급성 백혈병까지 걸렸고 그래도 어떻게든 생존하여 강연을 하는 반전 운동을 하며 살아가다가 2009년 위암에 걸려 2010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위암은 방사능과 관련 없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 스토리는 2011년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제목은 트와이스라고 하네요. 이와 비슷한 분은 크로아티아에도 있었는데요. 크로아티아의 음악교사인 프란 세락은 1962년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강에 빠졌다고 합니다. 17명이나 희생된 사고에서 그는 팔을 다친 채로 저체온증을 이겨내며 헤엄쳐서 나와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엔 어머니의 병문안을 위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고 프란 세락 역시 튕겨나갔지만 그는 건초 더미에 떨어지며 또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66년엔 타고 가던 버스가 강에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버스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4명의 승객이 희생되었지만 그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4년 후엔 운전하고 가던 차에서 연료 탱크가 폭발하며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2번의 폭발 사고를 경험했지만 머리카락만 조금 타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러 이제 데스티네이션의 저주가 끝나나 싶었는데 버스에 치였다고 하는데요. 역시 살아남았고 1년 후인 96년엔 산악도로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탈출해 나뭇가지에 걸려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완전 언브레이커블 실사판인데요. 그리고 모든 시험에 통과한 것에 대한 보상인지는 몰라도 2005년 그는 로또에 당첨되어 8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5년 후 갑자기 호화주택도 팔고 돈도 지인들에게 나눠주고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었다는 말을 남긴 채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고난들을 모두 합친 고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분도 있는데요. 바로 해밍웨이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해밍웨이 맞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여아옷을 입혀 어머니를 극도로 싫어했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마초적인 성격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복싱을 배워 권투 선수를 하다가 눈을 잘못 맞아 눈에 부상을 입어 시력을 크게 잃었고 시력 때문에 입대는 못했지만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1차 세계대전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박격포 공격으로 하반신 절단 위기에 뇌진탕까지 걸려버렸다고 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서 생긴 최초의 미국인 부상자라고도 하네요. 이때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여 자립거라를 썼다고 합니다.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2차 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5월 25일 런던에서 등화 관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차를 몰다가 물탱크를 받고 2번째 뇌진탕을 입고는 또 살아남았는데
병원에선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꼭 취재해야 한다며 병원을 몰래 탈출해 작전에 참가했고 거의 일바로 상륙하여 기자신분으로 총을 들고 독일군을 잡기도 했다고 합니다. 폭격이 일어날 때 모두가 엎드려 있었지만 해밍웨이 혼자 돌아다녔다는 썰도 유명한데요. 44년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독일군의 총격을 받고는 이를 피하다가 세 번째 뇌진탕을 입었는데 또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엔 쿠바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며 네 번째 뇌진탕을 입었다고 합니다. 쿠바의 한 술집에서 어부 노인의 경험담을 듣고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인과 바다를 썼는데 그 노인은 술 한 잔만 사주면 본인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었지만 나중에 해밍웨이가 $20,000라는 거액을 어부에게 줬다고도 하네요. 그는 사자 요리법을 책으로 쓸 정도로 사냥을 좋아하기도 했는데 54년에 아프리카로 사냥하러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이송하기 위해서 다른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도 추락했고 5번째 뇌진탕은 물론 여러가지 큰 부상을 입어서 죽었다는 기사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안 죽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그는 말년엔 본인이 도청과 감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정보기관들이 해밍웨이를 포함해 쿠바에서 거주했던 미국인들을 실제로 감시했던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영국의 제임스 하월스입니다. 이분은 2008년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 채굴을 시작했고 몇 달 동안 8천여 개의 채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노트북에 음료수를 흘렸고 하드디스크만 따로 빼서 분해해 두었다가 나중엔 그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3년이 되어 여러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돈벼락 맞았다는 기사들을 보고는 갑자기 채굴했던 비트코인이 생각나 하드디스크를 봤지만 비트코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계좌 가치는 15억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냥 체념하려고 했지만 점점 가격은 올라 70억 원 가까이로 올라갔고 그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두고는 하드디스크를 찾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는데 그가 살고 있는 뉴포트 쓰레기 매립지를 찾아가 보니 축구장 몇십 개 분량의 쓰레기가 있었지만 다행이라면 다행히 뉴포트 매립지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해 묻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자제품 구역만 파보면 할만하다는 계산이 생겼다고 합니다. 뉴포트시에 쓰레기를 팔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시에서 몇 년이 지난 하드는 이미 마탱이 갔을 거라며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요. 그러자 하월스는 하드디스크의 구조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하드가 코발트로 코팅된 유리판에 정보를 기록해 거의 부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계좌는 아주 작은 용량만 차지해 단 32KB 복구할 수 있으면 된다고도 하는데요. 2018년 하월스의 비트코인 계좌 가치는 1천억 원에 이르렀고 그는 하드디스크를 찾기 위한 회사까지 설립하여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n분의 1을 약속하고는 투자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법조인들과 쓰레기 매립지 직원, 환경운동가들을 고용하고 나사와 협력해 우주왕복선 하드드라이브를 복구했던 온트랙이라는 회사까지 고용합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5천억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시위해가 우려하는 모든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위 앞에서 PT를 했는데 하월스가 하드를 찾으면 수익의 25%를 기부하겠다고 하기도 했지만 뉴포트시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드를 찾는다는 계획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또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동안 하드디스크 엑스레이 조사 장비와 물체 감식 AI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였고 시의원들에게 80억 원의 예산으로 25명의 노가다 대원들을 고용하면 9개월 안에 하드를 찾을 수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뉴포트시에서는 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쓰레기를 파낸 후 파낸 쓰레기를 어떻게 다시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과 로봇계 AI 컨베이어 벨트가 함께 찾는 시스템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드는 못 찾고 기술 연구만 왕창 하다가 회사 차리는 게 아닐까 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이분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잃어버린 시세가 바뀌어 있는 게 뭔가 킬포입니다. 이와 비슷한 듯 다른 케이스는 또 있는데요. 미국의 스테판 토마스는 10년 전에 암호화폐 영상을 제작해주고 7,002개의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2,000원이었던 비트코인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떡상했고 그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지만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하는데요. 비밀번호 입력 가능 횟수 10번 중 8번을 써먹었고 남은 2번을 헛되이 쓰면 하드가 완전히 암호화돼 절대 못 찾게 된다고 합니다. 한 인터넷 보안 전문가가 6개월 안에 비번을 찾아줄 테니 보유한 비트코인의 10%를 달라고 하여 콜을 했다고도 하는데요. 6개월이 한참 지난 지금도 찾았다는 기사를 못 본 걸 보면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것 같네요. 세상엔 참 별의별 사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